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멤버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김규현 변호사 빼면 4명이고 여기에서 사실 핵심 멤버에 해당하는 이 방을 만든 사람은 경호처 간부 출신 송호종 씨예요. 송호종 씨가 이 단톡방을 만들고 골프 모임을 주선하려고 했고 여기에 주비는 제일 큰 형인 이종호 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최모 씨 등등이 이제 결합해 있는데 이 최모 씨와 연관된 또 어떤 분이 그분은 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제보하겠다. 네, 제보의 내용은 김규현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의 그 의심적인 뭐 부분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3부는 골프의 3부다. 3부 토건의 3부가 아니다. 역시 예상했던 이거를 대로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그런데 제보의 시점이라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앞이겠네. 예. 그러니까 제가 역추적을 해보면 저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역추적을 해보면 장경태 의원실의 모 비서관 보좌관을 접촉하던 무렵에 동시에 저도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는 장경태, 언론은 장윤선. 장윤선, 예, 장씨들만. 그러네. 아, 그 공통점을 양장피 전략. 양장피 전략. 네,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입법청문회가 이루어지던 그 무렵에, 그 무렵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기자들이 뭐 누군가 제보를 하면 그거 받아쓰게 하는 기자 한 명도 그렇죠. 없습니다. 검증하죠. 일단 네. 제보를 받으면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경로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맞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기사 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기사 쓰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뭘 보내요. 이를테면은 뭐 녹음 파일 같은 거를 계속 보내고 최근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기사가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전후 맥락에 해석될 수 있는 전체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잘라서. 그렇죠. 네. 잘라서 김규현 변호사가 문제점이 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해 보면 그런 거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토록 3부는 골프장의 3부지 3부 토건의 3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을까?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 뭐 그때 저도 뭐 뭐 여러 국회의원들 뭐 네. 많잖아요. 군 출신들. 그래서 확인했을 때 골프의 3부는 없다라는 거를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직전에. 예, 그리고 나중에는 국방부가 확인을 심지어는 임성근 사단장까지도 3부는 없다. 3부는 없다. 유상범 의원이 그날부로 유산부 씨가 됐는데 예, 유상범 의원이 그토록 얘기해도 임성근 사단장마저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골프장의 3부라고 어쩌면 지금도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3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냐. 저는 여기에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추미애 의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핵심적으로 작정하고 파야 되는 영역은 3부 토건과 이종호 씨 관련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신 있고 신념에 찬 발언을 하는 사람이 김영남 의원이에요. 맞아요. 예. 굉장히 그걸 인상 깊게 보는데 그 금융 수사를 해봤거든. 그리고 이분이 특검 맡아야 됩니다. 이분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 주식값이 그 올라가던 6월에 네. 대주주 지분이 장내 매도가 있었던 걸 확인했는데 그러면 약 한 150억 정도 그러니까. 최소 네. 그 이익을 거뒀을 차익 거다. 의심되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본인으로서는 어떤 심증을 굳힌 것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도 다 자신이 있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융 수사에 조금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더 확신이 강한 것 같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구체적인 심증들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지금 무언가 있다, 냄새가 난다 이런 정도지만은 핵심 질문은
삼부가 누구 거냐가 지금 문제예요. 지분이 뭐 계속 그 대주주가 바뀌고 그 삼부 토건의 그 지주회사 여기가 또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또 지주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추적이 어렵게 각종 미로를 설치해놔가지고 여러 가지 차단막이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한 측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파킹된 자금이 그 이후에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추적이 어렵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뭐 경영에는 관심 없고 회사는 계속 부실화되는데 금융 세력의 놀이터가 된 회사. 거기에서 추적 자체를 완전히 미로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블랙박스 속에 가둬버린 이런 어떤 회사법인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범죄 혐의를 잡기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한다. 아니 금융 심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심사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에 안 걸렸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로서는 이건 쉽지 않은 규명 작업이라는 건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금융질서 교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 네. 자본시장의 이 바이러스 같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주가 조작 엄벌하겠다고 말한 게 이번 정부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얘기를 작년에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국 자본주의를 멍들게 하는 이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름 아니라 이 정부가 한 것이다. 그런 어떤 명분과 당위성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이제 추미애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김규현 변호사가 낚인 사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였다. 뭐냐면 이종호 씨는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달인의 경지에 있는 전문가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뭐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지금 삼부토건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도 계속 진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모델은 좀 촌스럽고 좀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 진화하면서 더 세련되고 더 들통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본인이 검사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해병대 출신이고 이러니까 좋은 선배가 해병대 출신의 좋은 선배가 변호사로서 영업에 필요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 당신 도와줄게 라고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보기에는 이종호 씨가 작정하고 김규현 변호사를 낙점한 걸로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수사 지시를 한 게 2020년 10월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 7월에 한문혁 검사라는 분이 이분이 그 금융조사의 아주 베테랑 수사 검사인데 이분이 가서 쫙 조사를 하다가 급진전이 돼서 이종호라는 사람을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 건데 그때 한문혁이라는 검사 밑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김규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한문혁 검사 밑에서 일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걸 알고 있던 이종호가 픽한 거다라고 저기는 그 추미애 장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심부름꾼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그 법조인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는 오히려 한문혁 검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선배님 혹시 그 이종호 씨라는 분 아세요? 야 임마 그거 내가 구속시킨 사람이야. 에? 진짜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김규현 변호사 마치 지금 국민의힘은 프레임 자체를
뭐였죠?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이 짜고 무슨 마치 제보 공작 게이트를 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규현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수사는 한문혁 검사가 했고 구속을 시킨 거는 한문혁 검사고 이종호 씨는 그때 구속됐다가 나와가지고 네. 새로운 판을 짜려고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아니었냐라고 추미애 장관은 의심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한 정보네. 예, 관련해서 이거를 그냥 여일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해서 특히 산업은행으로부터 250억? 240억? 230억일 거예요. 예, 200 네. 매덕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그 신주인 수권을 확보하고 뻥튀기해서 또 주가로도 그 배당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면서 주가 조작을 해오는 이 전체 풀 스토리를 보면서 삼부토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면 이건 심각한 국정농단이고 이것은 국가를 해먹을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아니 저 오늘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종합을 해보니까 저는 그 멋쟁이 해병 단톡방이 그냥 의기로 모인 해병대 출신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판세를 뭐 휘젓는 상황들이 정말로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퍼즐처럼 맞다고 한다면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삼부토건 문제를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위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신장식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민영배? 아니 민병덕. 민병덕 의원 네. 뭐 이런 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개별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상임위장에서 툭툭툭툭 문제 제기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범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된다. 예, 새로운 무슨 대책단이 됐든 무슨 위원회를 꾸리든 범야권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금융조사와 그거는 관련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나 뭐나 이렇게 모호하게 갈 게 아니라 국정조사로 가면 돼요. 그러면 특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를 제가 또 물어봤더니 국정조사는 뭐 9월이나 돼야 9월, 10월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이제 8월에 이제 들어가고 네, 있는데 8월 이제 일단은 8월에 민주당이 당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가 새로 세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급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증거인멸은 지금 이 순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갈급함을 국민들 사이에는 있는 거고 또 이제 정치권의 스케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좀 만들어서 빠르게 좀 뭘 진행했으면 좀 좋겠다.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